여기 두 가지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을 손으로 한번 비비면 이렇게 부슬부슬 떨어지죠? 식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 반면 이 흙은 잘 부서지지도 않고 거의 돌덩이 같습니다. 이런 땅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땅을 개량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바로 정원을 만든다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과습으로 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다른 집에서는 그냥 던져놔도 잘 자라던 식물이 왜 우리 집에만 오면 잘 안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땅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땅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하지 못한 토양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식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토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로 체크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정원을 만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들을 꼭 신경 쓰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미 정원을 어느 정도 만드신 분들도 혹시 내 정원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라이 정원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흙을 새로 받아서 식물을 심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땅에 식물을 심어도 되는지. 이 부분은 정원을 만들려고 하시는 곳의 여건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웬만하면 흙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흙을 받으면 돈은 좀 들어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흙이 여유가 있으면 한쪽을 높게 만들어서 단차가 있는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볼록 올라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토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형을 만들면서 정원을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복토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은 바로 배수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흙을 새로 받아오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흙이 산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토양의 대부분이 산성인데요. 그래서 내 집에 들이는 흙도 대부분 산성입니다. 또 흙을 새로 받지 않았어도 농작물을 기르던 땅에 정원을 만드는 경우 과다한 비료 사용 때문에 토양이 또 산성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산성이면 뭐가 안 좋은가요? 네, 많이 안 좋습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식물이 병원균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특히 산성 토양은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시켜서 토양의 건강이 나빠지고 이것 역시 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산성 토양이 이렇게 안 좋다면 토양을 무조건 중성으로 바꿔줘야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석회비료를 뿌려주면 됩니다. 석회비료는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토양을 개량해 줍니다. 저희 집이 지어진 땅은 예전에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다 보면 예전 흙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수분이 없을 때는 딱딱해서 마치 돌덩이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식물이 웬만하면 과습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환경이시라면 배수에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배수를 잡아주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복토와 경사입니다. 아까 제가 흙을 받는 것이 배수에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기존 땅에서 배수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땅이 주변보다 지대가 높아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토를 한 후에는 물이 고이는 곳이 없이 한쪽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경사를 잘 잡아줘야 합니다. 저희 집은 빗물이 한쪽으로 모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경 사장님이 경사를 잘 잡아주셔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사토 섞기입니다. 마당에 흙을 받을 때 마사토도 같이 받아서 흙과 마사토의 비율이 2대1 정도가 되게 섞어주면 좋습니다. 저는 최초에 흙을 받을 때 이런 것을 몰라서 흙만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 받아놓은 마사토입니다. 특별히 배수를 더 신경 쓰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이 마사를 더 섞어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일일이 마사토를 섞어주는 고생을 안 하시려면 흙을 받으실 때 마사도 같이 받고 또 이것을 잘 섞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흙을 받을 때는 오염되지 않는 좋은 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원주가 원하는 좋은 흙은 보통 토지를 개간하면서 나오는 깊은 땅속 토양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왔다는 건 흙의 상태가 유기물은 없고 무기물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런 토양에는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서 식물이 잘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는 유기물을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요. 유기물을 추가해 주는 방법이 바로 퇴비를 주는 겁니다. 토양의 퇴비가 좋은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정원을 막 만들었을 때는 물론이고 또 주기적으로 정원에 퇴비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새로 흙을 들여와서 식물을 심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땅이 금방금방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토양 자체가 보습력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요. 땅의 보습력을 높여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섞어주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트모스 혹은 코코피트입니다. 피트모스는 요즘 농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피트모스는 이끼가 아주 오랜 세월 쌓이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피트모스의 원래 성분이 이끼이다 보니 보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피트모스는 피트랜드라고 하는 습지에서 채취하는 건데요. 이 채취하는 것 자체가 생태계 파괴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피트모스는 약산성이라서 토양의 중성화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요. 이 대용으로 딱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코피트입니다. 코코피트는 우리가 파종할 때 많이 쓰는 상토의 주 원료이기도 한데요. 이 코코피트는 코코넛 껍질을 분쇄해서 만든 겁니다. 코코피트는 피트모스를 얻을 때처럼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아서 좋고 또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서 흙이 빨리 건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떤가요?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체크사항 여러분 토양에도 잘 적용하고 계신가요? 모두 적용하고 계신다면 아주 건강한 토양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식물도 잘 키우셔서 예쁜 정원 만드시기 바랍니다.